2017년 11월 고위학병 가형 30번 문제였고요. 자, 문제가 이제 어떤 핵심만 파악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봅시다.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뭐부터 뜨냐면 뭐 이렇게 W 모양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x 값이 1에서 t까지. 근데 이제 t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t까지 변할 때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점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뭐다? 기울기다. 알고 있죠? 그 기울기를 GT라고 정의한대. 음. 그랬을 때 t는 2에서 극대값인 0을 갖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GT의 최소값이 존재한대. 이게 왜 준 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fx는 f1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아마 여기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구현을 하면 그래프가 여러 개가 가능해지는데 그 중에 어떤 범위 안에서 경계선의 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조건을 다 완성시켜 볼 건데 일단 t는 2에서 극대를 0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gt라고 하는 것은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얘기에 대해서 좀만 해볼게. 지금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지. 선생님, 저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를 똑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기니디 문제 이런 거 할 때 한 적이 있었어. 자, 뭘 했었죠? 예를 들어서 x1 뭐 x2 뭐 3보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쵸?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3 말고 3은 겹치니까 뭐 5보다는 크고 뭐 10보다는 작다 우리 뭐 요런 거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왜 했죠? 평균 변화율을 미분계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그 우리가 실전 개념에서 배웠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기니디 문제에서 정호 판별을 했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가능했냐면, 이제 요거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요 문제는 그게 테마는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하자면, 우리가 어지간한 그래프 일부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항상 그 평균 변화율과 뭐 하는 값이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게 뭐라고 했었죠? 평균값 정리라고 했었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거랑 똑같은 미분계수가 뭐한다? 존재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게 원래 기본 컨셉인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뭘 물어봅니까? 이러한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니?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걸로 보아 그러한 평균 변화율은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이런 기니디 문제에서 했었단 말이죠. 물론 예외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선 그걸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랑 착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랑 착각한 거 그래도 잘했어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줬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요러한 미분계수는, 뭐, 예를 들면, 요러한 미분계수는, 예를 들면, 요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찾고 그죠? 이렇게 해서 찾고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을 뭐 하면서 조절해 가면서 뭐 할 수 있어? 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요런 기울기와 지금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시작점이 1로 고정돼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보시면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뭐 F1이라고 해보자. 이번엔 2차 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제 t라고 하는 친구가 오른쪽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t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요 위치에다 놨다고 쳐보자고. 그럼 요 위치에다 놓으면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 이렇게 표현되겠지. 자, 그러면 이 기울기를 한번 볼게.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될수록 기울기가 점점 뭐 하고 있어? 커지고 있죠. 맞아요. 커지고 있어요. 점점점 계속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자,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은 구할 수 있니? 저기서 응. 할 수 있지. 못 구하죠. 네. 잘 보세요.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오른쪽에다 발을 뻗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 기울기를 구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지점에서의 딱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거랑 이거 오른쪽에 있는 점을 이으면 그거보다는 고개를 더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저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봐봐.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해봐봐. 그럼 어때?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교점을 기준으로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 무조건 점이 오른쪽에 찍히면 아, 이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한번 확실하게 짚고 가야 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아까 기울기가 커진다고 했잖아. 그럼 그 변화가 아주 이 조그만한 부분에서도 아, 네.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점과의 평균 변화율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선생님 했던 얘기가 이거야. 처음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지금 이 오른쪽에서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균 변화율은 이 마이너스 3보다 더 큰 값이란 얘기죠. 아, 네. 여기까지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지금 t가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 스캔이 되면서 평균 변화율을 조사한다고 치면 그 평균 변화율 자체의 그 값은 점점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보다는 점점 크면서 계속 커지는 그러한 값을 갖지 않겠어요? 여기서 누구가? GT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선생님이 그린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 여기서는 이 GT가 최소값을 가질까 안 가질까? 맞아. 그렇지. 안 가지지.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마이너스 3이 최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이너스 3은 이 점 자체에서의 접선이고요. 이거 지금 평균 변화로 해서 요 점과 요 점 오른쪽에 있는 점과의 두 점 사이 기울기를 만들어 버리면 이건 절대로 마이너스 3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등호로 치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라는 거 알겠어? 지금 여기서 보면 미분계수는 막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다 존재하지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이 점 시작점을 고정해 놓고 오른쪽으로만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다. 이게 선생님 말하고 싶은 첫 번째였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얻은 평균 변화율을 함수값으로 표현해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좀 논의를 조금 더 넓게 퍼뜨려 볼게.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논의를 할 거냐면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서 요렇게 지나서 요렇게 가는 요런 걸 한번 해볼게요. 왜 깨달았어? 아, 예. 자, 깨달았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점점 커지겠지. 여기서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지지. 계속 커지다가 어디까지 커져? 맞아. 사실은 접한다고 우리가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평균 변화율이죠. 그런데 이 점에서 쭉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그 점과 평균 변화율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 수 네.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꼭대기에 딱, 근데 이 꼭대기가 원래 이 극대점의 꼭대기는 아, 아니에요. 네. 자, 그 왜 그러냐면, 자, 그래요. 오늘 좀 해야 될 일가 많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너가 여기서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레이저가, 잘 봐봐. 아, 이렇게 되는데, 자, 쭝쭝쭝쭝쭝쭝쭝쭝쭝쭝 했을 때 극대가 여기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영을 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따 할 아, 건데, 아, 잘 따는. 지금 그 과정까지 빌드업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극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여기 포탑에서 레이저를 쏘니까 이쪽쯤에서 접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었을 때보다 여기랑 이었을 때가 조금 더 고개를 더 들 수도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을 알면 돼.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게 되면, 자, 보세요. 사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했을 때 요 지점까지 계속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네. 여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기울기가 더 숙여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제일 높은 고지대. 그게 내가 여기 극대점이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높은 고지대의 그 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요 지점이 t일 때가 바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누가? GT가요, GT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점점 줄어들지. 근데 줄어들다 어디까지 줄어들까? 바로 여기, 여기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줄어들다가 다시 따라서 올라가면 다시 증가하겠지. 그러면 자, 요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스캔해 볼게요. 1이 예를 들면 여기 있다고 치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뭐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쭉 증가해. 어디까지? 쭉, 여기까지 쭉 증가하다가, 그죠? 한 요쯤까지. 쭉 증가하다가 계속 감소해. 그러면 어디까지? 한 요쯤까지 쭉 감소하다가 그쵸? 네. 그 다음에 다시 쭉 증가하는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3은 가져 안 가져? 안 갖는다고 했었지, 아까? 왜냐면 그거는 이 점에서의 뭐였으니까? 미분계수였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어떤 모양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극대점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는지까지도 우리가 기하적으로 다 이해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문제 푼 경험치가 많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딱 해서 요 얘기 보고, 그 다음에 이 얘기 보고, 그 다음에 최소값 보고 이거 보고 바로 그렸을 거야. 최소값이. 어, 잘 봐봐.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봐봐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fx라고 했을 때 네. 지금 gt의 그래프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다 빵꾸 뚫고 이렇게 그렸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 아주 합니까? 저거 최소. 이거는 극소겠죠. 아, 극소. 최소. 최소. 최소랑 무슨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더 낮잖아요. 그렇네요. 아, 없죠. 어, 좀, 없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건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줬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뭐 이 안에서 아무리 춤을 춰도 극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소는 없는 거예요. 네. 선생님 마이너스 2.9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죠. 예,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선생님이 안 되는 모델을 통해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 살짝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럼 제가 저기 그 뭐냐 그 소값이 최소값이랑 극소값이 저 아래에 그냥 어 마이너스 3이랑 똑같이. 바로 그거죠. 혹은 더 많이 내려가도 되겠죠. 선생님이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보여줄게. 지금 아주 잘 파악했는데 잘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 다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쭝쭝쭝쭝 하면서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쭝쭝 내려가지. 근데 심지어는 자 좋은 소식 알려줄게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원래 못 만들었었잖아. 그런데 이 점이랑 요렇게 이었을 때 요 점이 이미 존재해. 그거보다 더 낮은 지점도 심지어는 존재해버리네.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저 쐈을 때 아까 마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도 더 낮은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걸 실제로 이 밑에다 뭘 표현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에 구멍 뚫고 쭉 증가하다가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쭉 감소하는데 심지어는 마이너스 3보다도 더 작아지는 거야. 여기 이렇게 통과할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쭉 감소, 여기까지 이렇게 엄청 감소하다가 다시 쭉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도 있고 그, 극대값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 그, 최소값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요 문제 하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평균 변화율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그다음부터 문제 풀 때는 그냥 바로바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를 한번 종합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GT라고 하는 친구는 T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0을 갖는데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겠어요? 자, 이렇게 4차함수 선생님 이렇게 그려볼게. 만약에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점이 1,f1이라고 해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미분계수보다 더 점점점 커질 텐데 이미 0을 넘어서 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되는 요 값이 극대값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지점의 x좌표가 말고 이 지점, 요 기울기, 이해되시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계속 거듭칠하고 있는 요 기울기 있지. 이 기울기가 지금 극대가 되잖아. 왜냐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또 낮아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 지점의 기울기가 지금 0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F이라고 하는 점을 옮겨서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어디에 그리면 될 것 같아? 저 응. 영어 그렇지. 평평한 지점을 찾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f1이 되면 일단 극대는 해결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지금 요 지점에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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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하면 평균 변화율 되는 거고, 계속 평균 변화율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지금 여기서 띵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극대점의 x좌표와 실제 그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어때요? 완전히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딱 이상적인 상황이 지금 나와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이 극대점의 x좌표와 똑같다. 이 상황이 바로 지금 GT가 극대값을 갖되 그것이 0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너가 지금 질문했던 것처럼 선생님, 근데 0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계속 가면은 0보다 더 커지잖아요. 이게 바로 극대랑 최대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극대는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서 이거보다 나중에 더 큰 값이어도 이걸 극대에 여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극대를 0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극대값 0을 갖는다는 것은 첫 번째 뭘 표현한 거다? 요런 지점이 생긴다는 걸 표현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GT의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거죠.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랑 하면서 얘기했었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요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점점 기울기가 커지다가 기울기가 0 됐다가 다시 점점 작아질 텐데 어디까지밖에 못 작아져? 접할 때까지밖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상태를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인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죠? 맞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여기가 아,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네.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기울기보다 점점 커져서 이렇게 해서 극대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쯤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딱 접선이 되는 요 지점까지 쭉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딱 봐도 지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초록색으로 그려볼게. 여기서의 지금 요 접선의 기울기 있죠. 요거 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그렸을 때 GT를 그렸을 때 GT 함수값이 이거가 지금 요거보다 더 낮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친구가 어때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 발이 더 쭉 길게 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뻗은 것보다 지금 선생님 너무 지금 무리하게 그렸거든요. 이것까지 가려면 너무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충 한 이쯤이라고 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많이 푹 뚫고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 이게 너무 억진데, 뭔지 알지? 네. 자, 어쨌든 푹 뚫고 들어가면 괜찮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조금만 수정해서 그리자면, 진짜 조금만 수정할게요. 약간 요렇게, 자, 이제 여기서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자면, 자, 이 지점에서 접선을 싹 그었을 때 지금 얘가 이렇게 가서 이게 딱 닿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진짜로 여기서 시작한 요 값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 탁 닿은 요 값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뚫고 가면 뭐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거 GT의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잘 보세요.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랑 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뚫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fx는 f1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따져보지 않아도 그냥 1,f1에서의 접선이 얘랑 다시 닿을 때, 요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답을 구하라. 그냥 이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뚫고 가면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설명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 계산은 해야겠지. 음.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거 몇 차예요? 4차 함수죠? 그러면 4차 함수니까 우리가 4차 함수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미분해가지고 뭔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얼마야? 2가 되겠지. 지금 여기가 1이죠. 그래서 뭐 여기를 우리가 뭐 a라고 해서 x 빼기 1,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a 한 다음에 뭐 플러스 f1 뭐 아니면 여기를 k해서 플러스 k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그쵸?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접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주인공은 지금 이 F겠어요? 아니면 F 프라임이겠어요? 당연히 F 프라임이겠지. 왜냐면 1에서의 미분계수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쪽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쌤, 그래도 어차피 미분해야 되는 거. 식사한다. F 프라임을요? F 프라임은 이미 미분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음,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볼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GT의 그래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GT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지금 GT의 그래프는 1,f1에서 뻗은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평균 변화율이 지금 여기서 이게 쭉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틱 이렇게 잡고 나서 다시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여기서 싹 이렇게 접하겠죠? 하고 나서 다시 쭉쭉쭉쭉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아무 점이나 하나 점을 잡은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 f, x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gt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x-1분의 fx f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 내가 왜 x라고 했죠? ft죠. 여기 t, ft라고 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gt가 어떻게 된다는 거? 여기서 극값을 갖고 최소값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친구 자체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질까? 3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3차 함수. 근데 얘는 지금 4차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네. 얘는 그냥 상수겠죠. 지금 이 밑에 1차로 나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전체가 0분의 0꼴로 갑니까? 아, 아니, 안 가요? t에다 1 넣어봐봐. 가죠. 가죠. 음. 그러면 우리가 ft 빼기 f1이라고 하는 친구는 1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네. 얘는 t 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몇 차겠습니까? 3차. 3차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평균 변화를 만든다는 건 이 친구가 몇 차 함수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렇지. 3차 함수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이 3차 함수가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특정한 미분계수가 있겠지. 그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 올라가다가 어디서? 2에서 극대를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식의 그림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3차 모양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모양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자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지나치게 왼쪽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겠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뭐 g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죄송해요. 1였죠. 1, g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맞겠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이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황이 지금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게 이거보다 더 푹 찍어야 된다 이 상황인 걸 알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푹 찍으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은 딱 일치하는 요런 딱 여기가 탁 맞는 요런 상황이라는 거 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해서는 얘의 극소값이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같다까지 괜찮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랑 같은 상황까지 물어볼 테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쓰면 되겠어? 비율 관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좀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저기가 2니까 여기는 얼마겠고? 3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겠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5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식을 세울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 이제 식 누구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요 그래프를 통해서 GT의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려야 되겠지. 어.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걸 알아요? 2일 때 극대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0 된다는 거. 즉 요게 이제 새로운 t축, 뭐 x축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t 빼기 2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t 빼기 5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최고 차이 계수 왜요? 왜냐고요? 네, 그 맞죠. 정했어. 최고 차이 계수는 그러면 지금 얼마로 정해주면 될까? 4. 여기서 보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A라고 한번 둘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뭘 하면 되겠어? fx는 f1 이거지. 그러면 fx는 f1이라고 하는 것은 fx 빼기 f1은 0 이걸 만족하는 거죠.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요거. 그럼 요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만 남기면 되겠지. 응? 지금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지금 똑같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쪽에다가 t 빼기 1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얘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이겠죠. 따라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2랑 5랑 1이죠. 이 두 번 해야 될까? 한 번 해야 될까? 두 번 해야 됩니까? 그쵸? 이거 접하는 거니까 실근은 그냥 2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2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은 2 더하기 5 더하기 1이라서 정답은 얼마다? 8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요 한 문제로 되게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앞으로는 이제 어떤 점에서 그냥 쭉쭉쭉 뻗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제 t는 2에서 극대값 0이면 아니 그냥 이렇게 지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랑 같거나 그거보다 더 뚫으면 되겠다. 근데 다른 실근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뚫는 상황은 얼마든지 뚫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거 제한하고 딱 접할 때가 최소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전적으로 풀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실 요 문제를
fx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했어도 괜찮아. 자, 봐봐. fx 얘기할 때 지금 fx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접하고 지금 여기 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이걸 fx로 두고 요거를 이제 근데 이제 gx라고 두면 이제 문제에서 헷갈리니까 자 그냥 요거 좀 지우고 요 fx식을 뒀을 때 지금 여기가 뭐예요? 1,f1에서의 접선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h 아직 안 썼으니까 h라고 써볼게. 그럼 f 빼기 h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각 중근중근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fx의 식을 쓰려고 하는 것도 괜찮은 시도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미지수가 생기겠고 뭔가 상황이 복잡해지겠지. 근데 이제 다른 문제 풀 때는 이게 공통 접선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선생님이 이제 지금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까 자,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접선을 그은 거가 여기서 동시에 접한다 해서 차의 함수로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해서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요 그림을 그려서 잘 풀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우리가 특수한 상황을 지금 요렇게 완성을 시켰다. 해서 요렇게 볼 수 있고, 답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